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 시점이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이번 주에는 결론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늦어지는 헌재의 판단에 시민들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출근 시간 여수의 한 사거리. 지역 시도의원 등 5명이 천막 아래 나란히 앉았습니다. 삭발에 동참한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고 일부는 곧바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헌재의 판결만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헌재에서 너무 미루고 있지 않나 생각되고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두고 역대 최장기간 심리를 이어가고 있는 헌재는 어제도 선고일을 잡지 못했습니다. 통상적으로 2, 3일 전에 당사자들에게 기일을 통보하고 언론에 공개했던 점을 고려하면 수요일까지는 선고 가능성이 낮고 특히 오늘은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 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빨리빨리 해야지 이게 미뤄져 보니까 걱정이 더 많아지는 거니. 현재로서는 오는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가능한데 과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모두 금요일에 내려진 바 있어 오는 21일 선고가 유력하게 점쳐집니다. 선고가 늦어지는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극심한 사회적 갈등, 절차적 문제 등을 고려해 판결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인용을 내림에 있어서 보수 쪽 또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시비거리를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헌재의 선고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 시민단체들은 매일 집회를 열고 탄핵 인용을 위한 총력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의 개정으로 2023년 말에 종료된 피해 신고 접수가 오늘부터 재개됩니다. 여수시는 오늘부터 8월 31일까지 접수처 방문과 찾아가는 신고 접수를 통해 여순 사건 희생자와 유족, 제3자를 대상으로 피해 신고를 추가 접수하고 동시에 피해 신고 사실 조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992건의 피해 신고를 접수해 이 가운데 1,802건을 선정, 조사했으며 453건이 희생자로 인용됐고 280건은 현재 심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남녀 끝자락인 고흥 거금도에서는 벌써 해량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한파 피해도 없고 작황도 좋다고 하는데요. 김단비 기자의 보도입니다. 드넓게 펼쳐진 양파밭입니다. 어른 주먹만큼 알이 튼실하게 여문 양파 수확이 한창입니다. 12월과 1월 사이 가뭄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이후 적당량의 비가 내리면서 양파가 잘 자랐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한파도 피했습니다. 겨울철 가뭄으로 상당히 작황이 좀 혼선이 왔으나 현재 상황으로는 예년과 비슷한 그런 생산량이 나올 걸로. 고흥군 양파 재배 면적은 350여 헥타르, 올해 생산량은 약 2만여 톤에 이를 전망입니다. 고흥에서 생산된 양파의 대부분은 조생종입니다. 양파 비축 물량이 떨어질 때쯤 중만 생종보다 먼저 공급돼 틈새 시장 공략에 유리합니다. 특히 올해는 전체 면적의 90%가 포전 거래, 이른바 밭대기 거래가 완료돼 양파 수입으로 인한 가격 하락에도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최상품 양파 한 단은 6천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양파 예약 주문 시 반값 할인 행사를 여는 등 대규모 판촉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흥몰을 통해서 예약 판매 지금 신청받고 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예약을 받고 있는데 7,000박스, 한 26톤 정도 먼저 예약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풍을 맞고 자란 고흥산 조생종 양파 수확은 오는 5월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2월 전남 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2% 올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2월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보면 전남 아파트 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격은 409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1만 원 올랐습니다. 광주 지역 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격은 600만 원을 넘어섰으며 같은 기간 약 4%, 23만 원 올랐습니다. 전남 지역 빈집이 2만 가구를 넘어서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빈집의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해 기준 전남의 빈집은 2만 5가구로 여수가 2,760여 가구로 가장 많았고 목포와 순천, 고흥이 뒤를 이었습니다. 빈집을 방치하면 지역경제 위축과 범죄 우려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지자체는 도시재생 사업이나 귀농, 귀촌인 임대 등 대책을 시행 중입니다. 광양시가 관내 거주하는 모든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시의회가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시 집행부와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시 행정과 의회 간 갈등 분위기가 표면화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시정질. 광양시의 대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을 두고 집행부와 의회 간 공방이 이어집니다. 정윤아 시장은 현재 준비되고 있는 전체 대학생 지원 사업은 대학생들의 생활비 장학금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추진했던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사업의 새로운 2025년 버전으로 의회가 지적해왔던 보편적 지원에 대한 문제점 등을 보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소외계층 가정의 대학생들은 국가 장학금까지 포함될 경우 최대 1,000만 원이 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체 대학생들에게 똑같이 주면서 결국은 국가 장학가 들어올 때 저소득층에게 돈을 더 많이 받는 이런 구조가 될 것이다. 서영배 의원은 언뜻 보면 매력적인 시책처럼 비춰질 수 있지만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 모순적인 상황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지방채까지 발행해야 하는 현 시점에 지역개발 등 다른 중요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제때 반영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지역의 대학 미진학 청년들은 여전히 장학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학교를 지나가지 않는 학생들이 소외감과 불만이 생길 수 있다. 이 부분들을 너무 형평성을 너무 강조하는 거다라고 보시는 것은 또 그거마저도 좀 약간 아니죠. 그런 것 같습니다. 참여한 상호 공방 속에서 정윤아 시장과 서영배 의원은 다소 날선 반응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4월달하고 10월달 사이에 그 기간,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의견을 많이 제시를 했죠. 누가 제시했어요? 우리 서영배 의원님 제시했어요? 뭘 했습니까? 제가 제시를요. 네. 뭘 했는데? 입 아프게 저기 제시를 했습니다. 예? 지역 내에서는 집행부와 의회에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는 질양 공방을 두고 피로감을 호소하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행정하고 의회는 이제 서로 소통할 때는 확실히 하고 또 감시 견제할 때는 서로 이제 그런 것이 좀 컨트롤이 돼야 되는데 서로 시하고 의회가 좀 담을 쌓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시민들이 피로감이 상당했다고 봅니다. 광양시가 출산율을 제고하고 인구 유입을 위해 제시한 핵심 시책 사업인 전체 대학생 지원 사업. 시 집행부의 올해 추진 의지는 확고하지만 의회의 문턱을 무사히 넘기는 여전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전남도 내 일부 학교의 저수조가 수질 관리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남도 의회 서대현 의원에 따르면 상수도를 사용하는 도내 학교 가운데 54%인 540개교가 저수조를 경유한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지만 건축 연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의 학교는 수도법에 따라 관리 대상에 제외돼 있습니다. 서 의원은 잔류염소 농도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질 경우 세균 증식과 같은 2차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저수조를 사용하는 학교에서 이러한 문제가 더 빈번히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원하는 수업을 듣기 위해 선생님과 강의실을 자유롭게 찾아다니는 풍경이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익숙해졌는데요. 올해부터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면서 학생들의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지게 됐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쉬는 시간이 시작되자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학습실에 자리를 잡습니다. 3, 4년 전부터 이동 수업이 활성화되면서 대학 캠퍼스 같은 모습이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익숙해졌습니다. 제 진로와 맞는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같은 수업을 듣는 것 자체가 또 새롭고 되게 좀 신기한 경험이고. 고교 학점제를 적용받는 올해 신입생들에게는 더욱 다양한 이동 수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통 과정으로 진행되는 1학년 과정은 중학교와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2학년부터는 다양한 과목이 개설돼 선택 과목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진로는 학생들이 항상 바뀌게 마련이고요. 그 진로에 맞춰서 최대한 자신에게 맞는 과목을 수강하고 이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같은 학교 동급생이라도 시간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학사 운영도 학점 이수 기반으로 바뀝니다. 1학점은 50분을 기준으로 한 학기에 16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으로 각 과목은 학기당 기본 4학점이 배정됩니다. 학생들은 공통 과목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해서 누적 학점이 192학점 이상이면 졸업하게 됩니다. 학점을 얻기 위해서는 과목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충족해야 합니다. 졸업 요건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유급까지 가능하지만 교육 당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나 또는 추가 학습 등을 통해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단계에 필요한 진급을 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학교 여건에 따라 학생이 원하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을 경우 다른 학교와 연계한 공동 교육과 온라인 수업으로 학점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 당국은 다양성을 넓힌 교육이 입시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며 고교 학점제에 맞춰 학생들도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학습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양 매화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이 40여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7일부터 열흘 동안 개최된 24회 광양 매화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이 폐막일 기준 매화꽃 개화율이 30%에 그쳤는데도 40여만 명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특히 유럽, 미국 등지에서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 130여 명이 축제장을 찾으면서 글로벌 문화 관광 축제의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